우리가 어렸을 때 조금 들어봤던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일단 요 단원의 이름이 뭐라고? 물질의 어떤 세 가지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죠. 여기 뭐 곧바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를 한번 물어보면서 미리 알고 있도록 하자고요. 우리가 물질의 세 가지 상태라는 거는 당연히 고체, 액체, 기체 상태죠. 이렇게 얘기할 때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죠? 얼음이 녹는다. 그렇죠?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거죠. 얼음이 녹는다.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뭐라고 그러니? 액화?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게 액화야.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거를 우리는 뭐? 융해라고 해요. 얼음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게 융해. 용해는 뭐야? 용해는 융해와 용해는 다르겠지 당연히. 그러면 융해를 알았어. 그럼 용해는 뭐야? 우리가 옛날에 배운 걸로 하면 용해도 뭐가 용해도였냐면 물 100g에 용질이 얼마만큼 녹아 들어가는 이게 용해야. 용매에 용질이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용해. 그래서 우리는 용매 더하기 용질을 뭐라고 하는 거야? 용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용해에는 용매와 용질을 생각하면 돼. 용매의 용질이 얼마 녹느냐. 하지만 상태 변하는 거는 융해다. 다시 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다시 어는 거를 우리는 응고라고 한다. 다시.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게 액화.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거를 우리는 뭐? 기화. 기화라고 그래. 그렇죠.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고체에서 곧바로 기체가 되다. 기체에서 곧바로 고체가 되다. 둘 다 뭐다? 승화. 라고 얘기하죠. 응?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승화성 물질은 뭐가 있다? 승화성 물질.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는 누구의 고체 상태야? 이산화탄소. 얘네는 곧바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악 중심 이런 거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할 때에 안개처럼 막 이렇게. 근데 안개를 일부러 만든 게 아니, 스모그로 뿌려주는 게 아니지. 지금 뭐야 그게?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된 거야.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된. 그게 우리는 안개처럼 보이는 거야. 물론 다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지. 그래서 승화성 물질, 드라이 아이스 이거 말고 또 뭐도 있다. 아이오딘. 아이오딘을 고체 알데히드를 가열하면 아이오딘을 상온에서 보라색 고체로 존재하는 거야. 얘를 가열하면 곧바로 기체로 바뀌어요. 응?
대표적인 이 아이오딘. 마지막 하나 누구? 납탈렌. 납탈렌이 뭔지 알아? 납탈렌이 뭐니? 뭔데? 안 돼? 어? 방향제. 어? 아, 납탈렌을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나중에 우리가 화학에서 배우겠지만은 이런 벤젠이라는 화학 물질이 있어요. 이 벤젠고리가 두 개 연결돼. 이게 납탈렌의 구조식이에요. 그런데 왜 방향제라고 했느냐? 이런 벤젠고리가 있는 납탈렌은 향이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이 납탈렌을 뭐라고 불렀어? 좀약이라고 했어요. 냄새가 나니까 벌레들이 안 생겨. 벌레들이. 그래가지고 뭐 그런 형태. 우리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흰색이 알갱이로 되어 있는 게 변기에 엄청 쏟아져 있지. 그런 거 카페 같은 데 본 적 없나?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흰 알갱이가 엄청 변기 안에 쏟아져 있어요. 그게 납탈렌이야. 방향제라며. 냄새 나지 말라고 일부러 거기다가 열내 뿌려놓은 거야. 얘네들이 대표적인 뭐다? 승화성 물질. 그래서 요즘도 간혹 가다가 납탈렌을 장롱에다가 이런 데다 집어넣는 분들도 꽤 계셔. 지금도. 냄새 나는 그 벌레 끼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대표적인 승화성 물질 세 가지예요. 대표적인 거. 이렇게 되면서 지금 그러면 상태 변화하는데 융해, 응고, 기화, 액화, 승화, 승화. 우린 대표적인 기화가 누구야? 뭐라고 얘기해? 대표적인 기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 대표적인 게 증발이에요.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거. 증발이야. 대표적인. 그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로 변하는 거를 우리는 두 가지 단어로 또 표현합니다.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서 그 물방울이 하늘에 떠 있는 걸 우리는 구름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변할 때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때 액화를 우리는 음결이라고 표현해요. 또 하나가 그 구름의 형성 과정이 아니라 그냥 이게 하나의 이 교실이 하나의 그릇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뚜껑을 열어놓으면 계속 증발되겠죠? 다 날아갈 때까지. 근데 뚜껑을 닫았어요. 뚜껑을 닫으면 계속 증발이 일어나지 않죠. 응? 우리가 좀 배운 적이 있어. 화학평형에서. 응? 물을 담아놓고 뚜껑을 닫았어요. 그러면 증발이 일어나죠? 증발이 일어나지만은 수증기가 생긴 상태에서 나중에는 뭐도 일어날 수 있어. 다시 물방울로 변할 수도 있다고요. 다시. 그렇죠? 이때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한 이때 액화를 특별히 여기서는 또 뭐라고 표현한다? 이건 우리가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응축이라고 합니다. 응결과 응축은 액화예요. 응결과 응축은 액화예요. 어는 게 아니야. 응?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평형 상태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상태 변화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상태 변화에서 열을 흡수하는 경우가 있고 열을 방출하는 경우가 있죠.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열을 흡수하는 경우 고체는 뭐니? 배열이 타이트하게 일렬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이 됩니다. 액체는 그 배열을 어떻게 준 거야? 조금 끊어준 거예요. 응? 얘네들은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이걸 끊어줘 가지고 조금 이제 좀 움직일 수 있게끔, 조금 움직일 수 있게끔. 물론 아직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기체는 다 끊어줬어. 그래서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이 결합을 끊어줘야 돼요. 끊어주기 위해서는 어떻다? 열을 흡수해야죠. 열을 흡수해. 그러니까 뭐 언제 융의 기와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일 때는 어떻다? 열을 흡수해야 돼. 기와 승화 어디에서 어디로? 고에서 기로 가는 승화. 그쵸? 반대는 당연히 열을 방출한다는 소리잖아. 뭐 응고, 액화, 승화. 이렇게 되는 거야. 단지 여기에서 우리는 곧바로 또 이렇게 뭐 뒤에서 또 에너지 그런 것도 배울 거라고 그랬어요. 단지 이때 흡수하는 에너지를 뭐라고 하면 돼? 융해될 때. 뒤에 열자 붙이면 된다니까. 융의 열, 기와 열, 승화 열. 그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응고열, 액화열, 승화열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스키모인들이 뭐 얼음집을 지어서 거기 안에서 이렇게 밖에는 얼음집 밖에는 영하 40도야. 영하 40도인데 얼음집 안으로 이글루 안으로 딱 들어왔더니 영상 10도야. 따뜻해? 왜 따뜻해? 안에는? 안에는 왜 따뜻해? 그 얼음집 안에 물을 뿌린단 말이야. 물을 칙칙칙칙칙칙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뿌려. 그럼 어때? 추우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금방 얼어요. 응고가 일어난다고. 응고가 일어나면서 그때 응고열을 방출해요. 응고열을 방출한 만큼 주변 온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응고열이 방출되는 만큼 안은 따뜻해져. 그게 원리야. 이글루라는 얼음집의 원리가 바로 응고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방출하기 때문이야. 위에서가 아니라. 이런 예들은 너무나 많은 거야. 너무나 많다. 우리가 뷰테인, 부탄가스라는 게 있어. 부탄가스 통이 이렇게 있을 때 사용해봤죠. 뭐 음식점이나 그런 데 가면은 우리 부탄가스 집어넣고 이렇게 틀어가지고 좀 데워서 먹고 뭐 만두 좋은 거 시켰어. 그러면 뭐 그런 음식점 요즘은 다른 거 다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거 아직 있는 데도 있지. 브루스타가 뭔지 알지 그거. 가스버너 이렇게 이거 넣어가지고 이 부탄가스를 뷰테인이라고 지금은 얘기하지만 얘를 이제 사용했어. 음식 데워서 이렇게 먹을 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걸 사용하는 집에 갔을 때 이제 사용하고 나서 껐어. 꺼야지 당연히 밸브를. 그거 살짝 부탄가스를 뷰테인 가스를 이렇게 꺼내봐서 이렇게 만져보는 거야 통을.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야. 지금 어때? 차가웠고 어때? 축축해요. 같은 원리. 우리가 뷰테인 가스통을 만지면 차갑고 축축합니다.
지금 물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는 여기에 상태 변화로 우리는 설명합니다. 그 가스, 뷰텐가스 안에 들어있는 게 기체가 아니야. 뭐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압력을 가해가지고 뭘로 만들어낸 거야? 액체야, 액체. 그럼 우리가 밸브 연결해가지고 딱 인화, 불을 붙여. 그럼 뭘로 바뀌는 거야?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기체로. 기체로 바뀌면서 불 붙는 거야. 액체가 기체야. 뭐야? 기화가 일어났어요. 그때 기화열을 흡수했단 말이야. 기화열을 흡수했으니까 어때? 주변 온도는 낮아지는 거야. 주변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 통 자체는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 통 자체가. 이 통 자체가 차가워지는 거야. 그럼 온도가 내려갔다는 소리야. 온도가 내려가니까 우리 눈엔 지금 안 보이지만 요 근처에 있는 수증기가 있어 지금. 눈에는 우리 눈엔 지금 안 보이지만 수증기가 있는데 얘가 지금 온도가 낮아졌다고요.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 근처에 있는 수증기가 뭘로 바뀌어? 물방울로 바뀌어. 이 근처에 있던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면서 요게 이렇게 달라붙는다고. 이거 달라붙었잖아요. 물기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물기가 축축해집니다. 요 안에는 기화가 일어난 거고요. 바깥에서는 오히려 뭐가 일어난 거야? 액화가 일어난 거야. 안에서는 기화가 일어났고 바깥에서는 액화가 일어나서 물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뭐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뭐 특히 이제 응결이 일어난 하여간 물방울로 변한 게 그 물방울로 변한 거가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게 구름이라고 했어요. 그 물방울 생긴 거가 지표면 근처에 떠 있어. 그걸 우리는 안개라고 얘기해요. 그 물방울로 변한 거가 나뭇잎에 맺혔어. 그걸 우리는 특별히 그냥 이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뭐야? 구름이 생기고 안개가 생기고 이슬이 맺히는 건 다 뭐야? 액화야. 전부 다 액화로 일어나는. 그래서 지금 이 단원명이 뭐라고? 물질의 세 가지 상태야. 물질의 이 세 가지, 고체, 액체, 기체, 이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조금 알고는 있어야 된다. 융의, 응고, 기화, 액화, 승화, 승화. 또 이제 뒤쪽에 조금 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조금 언급이 뭐 조금 되는 경우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줘야 돼. 기본적으로 요런 내용들을 알고 그 구별을 일단은 해줄 수 있어야 돼. 됐죠? 의미를 알고 있어. 융의, 응고, 기화, 액화, 승화, 승화. 물론 여기에 이제 얘네들의 어떤 뭐 평형곡선, 상평형 곡선,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얘네들이 변하는 어떤 상평형 곡선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어차피 뒤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요 정도만 먼저 맛을 보여주고 그 상평형 곡선은 뒤쪽에서 어차피 상평형 곡선이라는 거는 이 고체, 액체, 기체에 관련돼요. 봐봐. 우리가 지금 상태가 변하는 거는 화학 변화니 물리 변화니? 상태가 변하는 거는 물리 변화야.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만약에 가열을 하던가 온도 압력을 변화시켰더니 다른 물질이 생겨.
H2O. 물은 뭐를 하고 있다고? 뒤에 다 또 배우겠지만 내가 언급한 적이 있지. 수소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다 그랬어요. 물을.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물이야. 그러면은 그냥 일단 이렇게 그냥 간단히 쓰자. 수많은 물 분자들이 연결되어 있겠지. 뭐 연결되어 있을 거야. 연결되어 있으면 요 결합 A라는 요 결합이 끊기면 여기는 이제 고무결합이 끊기는 거야. B가 고무결합이라고 보면. 그러면 아까 전에 가열을 하면은 여기 요 A가 끊어졌어. A가 끊어지면은 지금 가열했다는 소리는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소리야. 에너지가 공급돼서 A가 끊어졌어요. 그럼 A가 끊어지면 여기가 끊어지고 여기도 끊어져. A야. 끊어지면 그래도 어차피 뭐야? H2O, H2O, H2O. 뭐가 변했다는 소리야? A가 끊어지면 상태가 변하는 거야. 얼음에서 물이 되든 물에서 수증기가 되든 이런 상태가 변하는 거야. 그런데 가열해가지고 에너지를 더 공급했어. 더 공급해서 드디어 뭐까지도 B까지 끊어졌어요. B까지 끊어지면 야 얘까지 끊어지면은 H2O가 아니지. 그쵸? H2O가 아니야. 그럼 B까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물질. 여기서는 뭘로 분해돼서 나온다는 소리야? 수소와 산소로 분해돼서 오히려 나눠지는 거예요. 원래 물이었단 말이야. 물이었는데 즉 A가 끊어지면 물리 변화가 일어나지만 B까지 끊어지면은 화학 변화가 일어나요. B까지 끊어지면 화학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지금 우리가 상태 변화했을 때 상태 변화라는 거를 얘기할 때 이런 부분까지 지금 미리 조금 생각해가지고 지금 에너지가 에너지가 필요로 한다는 소리는 어떤 얘네들이 분자간이 되든 원자간이 되든 어떤 결합을 끊어주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오히려 그 반대로는 오히려 결합을 생기게 할 때는 오히려 뭐라는 소리야? 오히려 에너지 열은 방출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문제 풀 때 지금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금 시작하기 전에 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얘기했다. 상태 변화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용어들이 융의 응고 기와이카 스마스마 그래가지고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지금 거기 우리 이제 시작에 하는 이 세 가지 상태 중에서 어떤 상태를 제일 먼저 지금 배우겠다는 소리냐? 기체 상태. 그래서 거기 01 기체의 성질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기체의 성질. 우리가 예전 어렸을 때 조금 들었던 거 있죠. 뭐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뭐 이런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 지금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전부 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걸로 얘기를 해볼게요. 거기에 이제 딱 해가지고 첫 번째 기체 압력이래. 거기 기체 분자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다. 기체 압력이 나타나는 까다. 기체 분자들이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기체가 담긴 용기의 벽면에 충돌하기 때문이다. 막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원래 우리 과학에서 얘기하는 압력, P죠. 압력의 정의가 뭐야? 압력의 정의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야. 이거 단위 면적이야. 책상. 이 면적에 누르는 힘이 얼마냐를 따져주는 게 압력이야. 우리가 힘의 단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니? 힘의 단위 뉴턴이죠. 물론 뭐 kgf라는 단위인데 뉴턴을 우린 주로 사용해. 힘의 단위 뉴턴이야. 단위 면적 1m 1m야. 1m 제곱이야.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뭐가 되는 거야? 뉴턴 퍼 미터 제곱이야. 이게 압력의 단위야. 그러면 1뉴턴 퍼 미터 제곱이야. 좀 귀찮지? 그래서 1뉴턴 퍼 미터 제곱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1 파스칼이라고 얘기해. 1뉴턴 퍼 미터 제곱을 뭐라고 한다? 1 파스칼이다. 뭔 소리야? 파스칼도 압력의 단위라는 소리야. 근데 이 파스칼의 요 단위가 좀 적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크게 우리 뭐라? 헥토파스칼이야. 1 HPA 어떻게 읽으면 돼? 헥토파스칼. 일 헥토파스칼은 100파스칼이에요. 1헥토파스칼은 100파스칼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압력의 단위가 있어. 물론 우리는 제일 많이 쓰는 단위는 뭐야? 기압이죠. ATM, atmosphere. ATM이라는 기압이라는 단위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야. 조만간 뭐 가능하면 안 오면은 뭐 제일 좋긴 하지만 이제 여름철이니까 우리는 이제 또 뭐 우리나라 근처를 지나가는 또 뭐가 올 거야? 태풍이 올 거야. 태풍이 이렇게 올 건데 보통 뭐 나중에 배운 사람도 안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보통 적도 부근에서 중위도 거기에서 이제 태풍이 발생을 해요. 바다 쪽에서. 그래서 수증기의 잡열이라고 해서 어떤 에너지를 품고 올라와요. 품고 이렇게 태풍이 막 올라오다가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보통 그러니까 일로 빠지는 놈도 있을 거고요. 뭐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있다 진짜 경로가. 그러면 하여간 오른쪽이 위험한 지역이고 왼쪽이 그나마 좀 안전한 지역이야. 보통 그런 이유는 뭐 있어. 바람 때문에. 하여간 나중에 일기예보 하는 걸 들어보란 말이야. 기상캐스터가. 그러면 지금 뭐 오키나 뭐 여기에서 뭐 해가지고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태풍의 중심 기압이 뭐 785 헥토파스칼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태풍의 압력을 나타낼 때는 무조건 헥토파스칼을 사용해요. 무조건이에요.
물론 다른 거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헥토파스칼을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나중에 기상캐스터가 한번 일기예보 할 때 별로 관심은 없겠지만, 재미도 없고 없겠지만, 한번 태풍 올라올 때 한번 보란 말이야. 진짜로 헥토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100% 합니다. 태풍의 중심기압이 뭐 850 헥토파스칼. 왜?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야. 저기압이기 때문에 중심기압이 주변보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800, 900대나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기압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볼 거라는 소리야. 들어볼 거고요. 우리는 무조건 똑같은 공식에서 뭐 이용하면 돼? 면적 일정할 때 압력과 힘은 무슨 관계이구나. 비례 관계. 힘 일정할 때 압력과 면적은 반비례 관계.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중등 때 뭐 조금 공부 전 좀 했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가 기억이 날 수 있느냐?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물을 꽉 채웠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펀지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야. 그럼 이렇게 했을 때와 이렇게 올려놨을 때와 물 반만 채웠어. 그럼 당연히 A, B, C야. 누가 압력이 제일 세다? 누가 압력이 제일 센 거야? B가 제일 센 거야. 물의 양이 힘으로 보면 되고 면적이 작잖아.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이 큰 거야.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압력은 어떻게 된다?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가 돼.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뭐라 그랬어? 겨울철에 눈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상들은 설피라는 밑창이 어때? 신발 밑창이 이따만한 걸 신었다. 왜? 면적이 커지면, 면적이 크면 압력이 작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빠져. 그래서 그런 거를 신고 다닌다. 설피라는 거. 알고 있었다는 소리지. 그래서 지금 얘네들의 비례 반비례 관계 요런 부분들을 좀 따져줘. 그러면서 누가 토리첼리라는 과학자가 뭘로 실험을 한번 해봤다? 수온으로 실험을 해봤어. 토리첼리의 실험. 토리첼리의 실험 해가지고 어떻게 실험했다? 수온으로 실험을 했을 때 난 한꺼번에 한다면 이 수조에 누굴 집어넣었어? 수은이야. Hg. 수은을 집어넣고 유리관을 좀 얇은 놈을, 좀 두꺼운 놈을, 그리고 얇은 놈을 이렇게 비스듬히 세웠어요. 비스듬히 세웠어. 해왔더니 수은이 지금 모든 면에는 뭐가 누르고 있을 거야? 대기압이 누르고 있을 거야. 대기압은 뭐야? 대기압은 말 그대로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야. 여기가 지표면이야. 보통 우리는
높이 1000km까지를 대기권이라고 얘기해요. 기권. 여기에서 이 누르는 압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게 대기압이야. 대기압은 항상 얼마다? 대기압은 항상 1기압이야. 1기압. 요 정도까지 쓰고 나서 잠깐 사람 하여간 지금 대기압은 무조건 1기압이야. 지표면 근처 지표면에서 느끼는. 우리는 지금 공기가 1기압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죠. 사방에서. 하지만 우리는 느끼지 않아. 느끼지 못해. 않아가 아니라 느끼지 못하고 있어. 왜? 1기압으로 누르고 있지만 우리 몸 안에서도 바깥쪽으로 1기압으로 밀어내요.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1기압을 지금 느끼지 못할 뿐이다. 하지만 뭐 수심 깊은 데로 들어가든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기압은 어떻게 돼? 낮아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수압은 커지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대기압 지금 1기압이 누르고 있어요. 1기압을 누르고 있을 때 수은으로 실험했더니 이 수은 기둥이 얼마 올라가느냐? 요 수은 기둥이 얇은 유리관이다, 두꺼운 유리관이다, 유리관을 끼우리던 올라가는 요 높이 H는 어떻다? 똑같다. 1기압으로 누르면 수는 얼마 올라간다? 76cm 올라간다. 76cm Hg.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뭐야? 미리 단위. 760mm Hg. 뭔 소리야? 1기압과 뭐가 같은 거라고? 760mm Hg가 같은 거라고. 1기압이야. 1기압을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로 바꾸면 소수점을 뺀다면 소수점을 빼면 1기압은 약 얼마냐? 1기압은 약 1013 헥토파스칼이에요.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이다. 마지막 또 하나가 뭐냐? 수은이 아니라 물로 실험을 해봤어요. 물로 실험을 해봤더니 수은일 때는 76cm만 1기압으로 누르면 올라가는데 물로 하면 1기압으로 눌러주면 물기둥은 약 10m 올라갑니다. 약 10m H2. 수은으로 하면은 760mm가 물로 하면 약 10m나 올라간다고. 1기압으로. 이게 다 뭐야 지금 여기 지판에서. 요게 전부 다 1기압과 같은 거야. 1기압과 다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거야. 외워야지. 1기압인데. 그리고 또 하나 뭘 조심해라? 요 토리첼리의 실험에서 한 것처럼 1기압으로 누를 때 유리관이 얇던 굵던 기울어지던 어차피 올라가는 높이는 76cm로 똑같다. 그러니까 굵기나 기울어지고 뭐 이런 거에는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1기압으로 눌렀을 때 올라가는 높이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지금 우리는 뭐야?
지금 요 사이에서 각각 요 대기압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같이 생각을 이렇게 해주면서 지금 우리는 기체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체 상태. 기체 상태를 얘기할 때 지금 요 칠판에 쓴 거 면적당 누르는 이건 압력의 기본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체 상태에서는 이 기체 압력은 뭐에 의해서도 우리는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되느냐? 이 기체 분자들의 충돌 횟수야. 충돌 횟수. 충돌 횟수가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뭐야? 기체 압력은 당연히 크다는 소리야. 충돌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다? 기체 압력은 크다. 이렇게 얘기해. 온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겠니? 분자 운동은 활발해져요. 기체 분자의 운동 활발해져. 활발해진다는 소리는 충돌 횟수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증가한다는 소리야. 아, 기체 상태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면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만큼 기체 압력은 어떻게 되겠구나? 커지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소리야. 분자수, 기체 분자수는 똑같아. 100개였어. 이 교실에 지금 기체 분자가 100개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이 100개가 지금 움직이면서 쾅쾅쾅 충돌할 거야. 벽하고 쾅쾅 충돌하면서 압력이 생겨. 근데 내가 부피를 반으로 줄일 거야. 100개는 그대로인데. 그러면 부피를 반으로 줄면은 아까보다 어떻게 했어? 충돌 횟수가 증가해요. 아, 지금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만큼 기체 압력은 증가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좌심실에서 대동맥 쪽으로 우리는 심장이 뛸 때마다 뻥뻥뻥 하면서 피가 나갑니다. 피가 이렇게 동맥 혈관을 부딪히면서 나간다고요. 동맥 혈관은 부딪히면서 나가는데 충돌 횟수 아니야.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나가면서 혈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게 부딪혀서 나가는 그게 바로 고혈압이 돼요.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야. 똑같이 지금 충돌 횟수가 얼마만큼 많으냐 적으냐 이걸로 우리는 뭐 기체의 압력이 크다 좀 작아지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거기에 뭐 기체 압력이 나타나는 까닭, 기체 압력의 크기, 뭐 대기압, 토리첼리의 실험 뭐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런 특징들이 전부 나와져 있는 거예요. 이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까지만 얘기하고 나서 잠깐 쉬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제자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 수온을 집어넣었어. 여기에 누구랄까? 아르곤 기체를 집어넣었어요. 아르곤 기체를 집어넣었는데 지금 이쪽은 입구가 열려있는 거야. 입구가 열려있다는 소리는 뭐가 누르고 있다는 소리야? 대기압, 1기압이 누르고 있다는 소리야. 그런데 요쪽의 액면과 이쪽의 액면이 같다는 소리는 1기압을 누르고 있으면 이 아르곤도 여기서 얼마로 누르고 있다는 소리야? 1기압으로 누르고 있다는 소리야. 아, 요렇게 액면이 같을 때는 지금 아르곤의 압력도 얼마로 누르고 있구나.
1기압으로 누르고 있구나. 이게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로 해봤더니 H만큼 수온이 더 올라가 버렸어요. H만큼 수온이 더 올라갔다는 소리는 이 대기압보다 누가 커졌다는 소리야? 아르곤의 압력이 커졌다는 소리야.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H만큼 만약에 요 H가 얼마로 할까? 뭐 76cm 올라갔어. 그럼 아르곤의 압력은 얼마라는 소리야? 2기압이 된다는 소리야. 두 번째 빨간색에서 아르곤의 압력은 대기압에다가 누구를 H만큼 더한 것만큼 아르곤의 압력이 어떻다? 크다는 거를 우리는 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소리. 좀 쉬었다 해야 돼. 둘 다 줄여가지고